여러분, 달라오, 레이 달라오 이러면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브릿지워터라고요. 브릿지워터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예, 이 달리오가 달러 패권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나름대로는 전설적인 투자자다, 누구보다도 투자를 잘한다, 이런 사람이 달러 패권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한 분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최소 수년간 35% 이상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최근에는 당장 내년에 달러가 붕괴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와, 이게 달러 패권 또 달러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분석가들이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시장에서 대세는 아니지만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세는요, 달러가 기축 통화가 계속 되는데 여기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붕괴에 대한 이야기,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분은요 어떤 말을 했나 하면, 미국 최대의 적은 미국 자신이다, 달러의 건강이 걱정된다, 정부가 재정 적자로 빚을 지고 돈을 인쇄하며 버티는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자, 이들이 이야기한 거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달러 패권이 붕괴되고 달러가 붕괴되냐,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 돈을 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채가 쌓이잖아요. 부채가. 돈을 그만큼 푸니까 푸는 만큼 부채가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은 그렇잖아요.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요,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지금 규모가 더 커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미국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채권 사야 돼? 아니야, 저 적자가 너무 많아 하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살 수도 있다. 채권을 안 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미국 채권을 안 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달러의 패권이 점점 붕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구매력도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쌓여서 국가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거, 재정 적자가 쌓임으로 해서 채권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으면 달러의 구매력이거든요. 구매력도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달러 패권도 붕괴가 될 수 있고 달러의 붕괴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전문가들이나 특히 골드만삭스가 아주 심각한 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달러 지수를 보면요,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도 지금 94대잖아요. 94대. 이게요, 옆에 있는 달러와 지수라는 게 보면 전 세계 6개 통화,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평균화한 지표입니다. 1973년 3월 달러 가치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그때만큼 달러 가치가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달러 가치가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도 있어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난리가 났을 때 3월 달에는 달러 가치가 100을 넘었죠. 달러 인덱스가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넘어섰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올라가기는 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 이하다. 이거 100 이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그렇습니다. 대세는 달러 패권 쉽게 안 없어진다. 이게 대세입니다. 러시아가 무역대금을 결제를 할 때 유로화로 결제를 하고, 중국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하지만 앞으로 달러 결제가 그나마 대세일 거다. 중국의 위안화가 어떻게 하든 기축통화로 올라서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연 기울일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직업준비 외환 보유액을 보면요, 60.89%가 달러입니다. 60.89%. 아직도 달러의 위상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유로는 20.54%입니다. 유로는 20.54%. 유로의 힘도 강하죠. 이게 유로가 말입니다. 유럽연합이 이 각국의 어떤 경제가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유로의 가치는 굉장히 떨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해요. 유럽연합의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의 가치가 그만큼 못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외환 보유액으로 유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5.7%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요.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입니다. 4.62% 기준으로 지금 외환 보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이 위안화인데 위안화는 1.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기축통화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국 자체가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 경제체제잖아요. 정부가 모든 것을 뒤에서 백업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돈도 지원하고 심지어 물건도 사주고 내수 중심이
지금 돌아섰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개방 경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장 경제나 이런 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직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위안화가 오히려 폭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 패권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 될런지 더 시간을 봐야 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에는 당분간이 그 기간이 뭐 1년인지 10년인지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보면 한 뭐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저는 들긴 해요. 달러의 위상이나 달러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오라는 이분은요. 전설적인 투자자고 나름대로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게다가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브리지워터에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달러가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오히려 금을 추천했습니다. 달러를 사서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금에 투자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어요. 금에 투자하라. 지금같이 굉장히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안전자산이 참 좋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게 금이에요. 금은 요즘같이 돈을 엄청 많이 푸는 지금 뭐 금이 2,000달러가 깨졌다 온스당 2,000달러가 깨졌다 안 깨졌다는요 그것은요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제 입장에서는 온스당 금이 떨어져 2,000달러가 깨졌다 많이 깨졌다 1,800까지 내려간다. 저는 금은 결국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을 사지 않을까 보고요. 달러의 위상은요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면모를 최고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뭐 지금 당장 판다 안 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달러 판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판다는 생각은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돌아갈지 더 분석도 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국채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채는 우리가 뭐 사기가 참 쉽지 않지만 미국 국채도 그렇고요. 뭐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사는데 요즘 미국 국채는 조금 이상하게 방향을 좀 트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덜하고 대신에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게 커플링으로 일어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도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채권이 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도 동시다발로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좀 특이한 증상이 지금은 나타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 될수록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